저는 돌아왔습니다. 네, 컴백했고요. 오늘은 제가 비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혹시 지난번에 제가 쓰고 있는 그 기초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품이 영국의 비건 협회, 그러니까 더 비건 소사이어티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그때 그냥 비건 협회에서 인정받았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비건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제가 비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비건 또한 환경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아마 요즘 이제 사실 미디어에서 많이 나와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비건을 지향하는 것으로도 환경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으시면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비건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보통 이제 비건 이런 단어 딱 들으시면 고기는 절대 먹지도 않고 풀만 먹고 사는 사람들, 야채만 먹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떠올리실 거거든요. 근데 왜 가수 이효리 씨 있으시잖아요. 요즘 열심히 다시 활동하시는데 그분은 혹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분도 고기를 안 드세요. 근데 해산물은 드세요. 근데 그분도 비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비건의 그런 정보가 좀 많아요. 비건의 세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영국의 비건 협회 있죠. The Vegan Society 거기에서 이제 발췌한 비건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볼게요. 조금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이거 돌려버릴게요. Veganism is a philosophy and way of living which seeks to exclude as far as is possible and practicable all forms of exploitation of and cruelty to animals for food, clothing, or any other purpose, and by extension promotes the development and use of animal-free alternatives for the benefit of animals, humans, and environment. In dietary terms, it denotes the practice of dispensing with all products derived wholly or partly from animals. 뭐가 엄청 길죠? 일단 한글 정의를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일단 비건주의라는 것은, 비건이라는 것은 음식, 옷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서 동물을 착취하거나 혹은 학대하는 모든 형태를 가능한 한 그리고 실행 가능한 한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서 동물, 인간 그리고 환경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제를 사용하고 또 그에 관한 개발을 촉진하는 삶의 방식이자 철학을 말한다. 식이요법에 있어서는 먹는 것이라겠죠. 식이요법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물에서 추출된 모든 제품을 제외한 관행을 의미한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죠. 제가 있는 그대로 조금 바꿔서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전문 자체가 좀 전문적인 뭔가 내용이다 보니까 어려워 보여서 이거 말고 좀 쉬운 영어 버전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천천히 그냥 다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영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실게요. There are many ways to embrace vegan living. Yet one thing all vegans have in common is a plant-based diet, avoiding all animal food, such as meat, including fish, shellfish, and insects, dairy, eggs, and honey, as well as avoiding animal-derived materials, products tested on animals, and places that use animals for entertainment.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비건 생활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걸 말을 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채식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한 가지가 바로 육류, 그러니까 뭐 생선류, 조개류 및 뭐 곤충까지 포함을 해서 어쨌든 모든 육류 그 다음에 유제품, 계란, 뭐 꿀 이런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동물에서 유래된 어떤 원료를 사용하거나 혹은 동물 실험을 하는 제품 혹은 어떤 동물을 오락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소를 피하는 어쨌든 동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도 않고 어떤 그런 시설이나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비건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식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좀 용어를 혼용해서 썼어요. 비건이랑 채식주의라는 이런 말을 혼용해서 썼는데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채식주의, 그러니까 채식을 선호하는 그런 삶의 방식 안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 하위 분류가 있어요. 그 분류 중에 비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고 우선 이렇게 제가 저는 고기는 좀 안 먹으려고 해요. 저 되도록을 안 먹어요 이러면은 답을 어떻게 보통 반응이 오시냐면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아니면 어떻게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아예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어야 될 때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 혼자 갑자기 고깃집을 갔는데 뜬금없이 밥만 시켜놓고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삶을 지향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완전히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는 안 돼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은 빨간 고기를 거의 안 먹고 있고, 흰 고기는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닭고기는 먹고 있어요. 고기 중에 다른 고기는 안 먹고 있고 딱 그거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차차 조금 안 먹으려고 해요. 이걸 아마 남편이 알면 난리가 나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해산물은 또 먹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참 종류가 많아요. 이제 이 안에서도 어떤 음식을 먹어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어쨌든 채식을 먹겠다라고 이렇게 지향을 하는 분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시작은 전부 대부분 다르게 시작을 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채식을 조금 위주로 하고 싶다라고 선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건강을 위해서였던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또 환경을 위한 것도 되고, 제가 또 이제 올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딸내미 하나가 생기면서 이제 동물에 대한 또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이 다른 이유로 채식주의자가 되려고 하시는데, 보면은 그런 커뮤니티 같은 얘기를 보면 다 결론은 다 똑같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동물을 위해서도 나는 채식을 지향한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일단 특히 환경적인 측면을 오늘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들으시면 이제 고기를 먹는 게 굉장히 나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 육식을 하는 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채식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위키피디아 아시죠? 제가 이제 저 영어 검색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정보 찾을 때. 그래서 거기서 또 검색을 했어요. 거기다가 Environmental Impact of Meat Production, 그러니까는 육류 생산이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이제 나온 내용이 엄청 길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거기서 제가 일부 내용만 몇 개 갖고 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UN의 식량농업기구, 그러니까 FAO라고 해요.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서 2006년도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Livestock's Long Shadow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일부의 내용입니다. 좀 내용 길어서 빨리 읽을게요. The livestock sector is a major stressor on many ecosystems and on the planet as a whole. Globally, it is one of the largest sources of greenhouse gases and one of the leading causal factors in the loss of biodiversity. And in developed and emerging countries, it is perhaps the leading source of water pollution.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보실 때 livestock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livestock, 그러니까는 이제 가축을 말합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키우는 동물들 가축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가 livestock인데, 이런 가축 분야가 이제 생태계의 많은 부분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주요한 스트레스 원인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 익숙하시죠? 온실가스가 되겠죠? 그런 온실가스, 전세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또 이런 가축 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손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기도 하면서 선진국이나 또는 신흥국에서는 이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제일 딱 귀에 꽂히는 단어는 아무래도 우리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그린하우스 가스,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배출의 주 원인이라는 게 가장 와닿는 얘기겠죠. 조금 그래서 여기서 더 주목할 내용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런 가축을 키우게 되는데, 그런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가축 산업이 발달을 해야 되고, 결국은 거기서 또 온실가스가 나오게 되고, 그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결국 나비 효과가 되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음으로써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이 보시면 아까 제가 2006년에 발표한 거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14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가축 산업이 훨씬 더 발달해서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여기 같은 페이지에 지금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다 아실 거예요. 과학 그 매거진 중에 사이언스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용을 또 인용을 했는데 2018년도에 그 사이언스지에서 7월에 연구한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인구 증가의 결과로 육류 소비 또한 증가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생물 다양성이 더욱 감소할 것이다. 결국 여기서도 뭐를 얘기하냐면 탄소 배출이 증가한다. 아까 탄소가 이꼴 뭐죠? 우리 같이 했잖아요. 온실기체, 온실가스가 되죠. 탄소가 이꼴 온실기체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기를 소비하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런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육식과 그럼 채식을 비교를 해놓은 표도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Nutritional value and environmental impact of animal products compared to agriculture overall. 그러니까는 농업 대비했을 때 어떤 동물성 제품, 동물성 식품이 영양학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놨거든요.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가 해당이 되고, 오른쪽에 보면 표로 이제 바로 돼 있는 게 그게 육식과 채식으로 따졌을 때 육식이 채식에 비해 몇 퍼센트, 100%로 봤을 때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낸 숫자가 나오는 건데, 보시면 제일 위에가 calories, 칼로리죠. 우리 이거는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을 칼로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보시면은 육식이 사실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으로 봤을 때. 채식에서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프로틴 하면 단백질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육식을 생각하면 대부분 단백질의 원천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보시면은 육식이 물론 퍼센트가 높긴 해요. 37%지만 채식에서도 63%나 우리가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랜드 유지가 되면 이제 토양 사용에 있어서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그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땅의 면적이 있겠죠. 그 땅의 면적이 채식 대비 83%나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음으로써 얻는 에너지, 칼로리라든지 단백질을 따졌을 때도 훨씬 비효율적인 게 되는 거죠. 훨씬 많은 땅을 사용하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얻고 있는 게 적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죠, 우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것도 주목하셔야 되는 게 greenhouse gases, 익숙하시죠? 온실기체, water pollution, 수질 오염, 지난번에도 봤죠? 에어 폴루션, 공기 오염. 이렇게 이제 환경을 해치는 요인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죠. 육식이 보통 60%를 차지하고 채식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게 돼요. 굉장히 큰 숫자적인 차이는 안 볼 수는 있어요. 물론 채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발생하는 수질 오염이라든지 공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그린하우스 가스가 있을 수 있지만, 육식을 하는 것, 그러니까는 가축을 키우는 산업에서 훨씬 이런 게 더 많이 발생을 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채식보다 육식이 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 freshwater withdrawals 하면은 이제 인수라고 하죠. 우리 물을 사용하는 거, 물 끌어와서 쓰는 거 말하죠. 이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오는 거, 농업을 위해서 물 갖고 오는 거 비교했을 때 사실 농업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육식도 만만치 않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사실 경제적인 면 아니면 뭐 환경적인 면에서도 봤을 때 사실 채식이 육식보다 훨씬 유리해요.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그냥 이제 위키피디아에 정리된 내용만 그냥 발췌해서 읽어드리기만 했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가축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 가축 산업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환경오염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토질 오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 아까 전에 오염되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도 어마어마하고 무엇보다도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웬만하면 채식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비건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고기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러실 수 없잖아요. 우린 잡식성 동물이니까. 근데 일단은 최대한 노력으로 그래도 웬만하면 어떤 선택권이 있을 때 좀 더 채식을 선택하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이런 조그마한 노력이 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을 조금
역시 말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갖고 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